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개미 이세욱 옮김 개미 제1부. 오늘은 44쪽을 읽겠습니다. 개미편입니다. 이 덤불을 빠져나가야 한다. 먹이 탐색에 나선 개미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드는 개미 하나가 제안을 한다. 뱀머리 대형을 짓자는 것이다. 들어가기가 꺼림한 지역으로 나아갈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즉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모두들 같은 순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선두에서 척후개미 5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대열의 눈이 되어준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조금씩 신중하게 떼어놓을 때마다 척후개미들은 흙을 만져보고 하늘의 냄새를 맡고 이끼를 조사한다. 모든 게 이상이 없으면 전방 이상 없음이라는 뜻이 담긴 후각 신호를 동료들에게 보낸다. 그러고 나서 척후개미들은 대열의 후미로 돌아가고 후각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딴 개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앞으로 나선다. 이러한 교대 방식을 취함으로써 개미의 대열은 언제나 극도로 예민한 코를 가진 기다란 동물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전방 이상 없음이라는 신호가 20번쯤 청아하게 울리더니 돌연 청아한 신호가 끊기고 아주 불쾌한 신호가 전해진다. 척후개미 중에 하나가 칠칠치 못하게 어떤 벌레잡이 식물에 접근했던 것이다. 끈끈이 귀개라는 식물이다. 끈끈이 귀개가 고혹적인 향기로 척후개미를 끌어들여 끈끈물로 개미의 다리를 붙들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끈끈털에 곤충의 몸이 닿으면 문의 경첩이 접히면서 문이 닫히듯이 생체의 기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경첩으로 이어진 듯한 2개의 커다란 잎이 가차없이 닫힌다. 잎 가장자리의 긴 털은 이빨과 같은 구실을 한다. 그 털들이 서로 얽히면서 견고한 울장으로 바뀐다. 희생물이 완전히 탈진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야수와도 같은 식물은 소화 능력이 왕성한 효소를 분비한다. 아무리 질긴 등딱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이다. 그렇게 개미가 쓰러져 가고 있다. 그의 몸뚱이가 온통 부글거리는 액체로 바뀌어 간다. 단말마의 고통이 물방울이 되어 부글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죽어가는 동료를 위해서 다른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일은 원거리 파견을 나선 개미들이 흔히 겪는 불상사의 하나로서 사전에 예측할 도리가 없다. 다만 그 천연의 덫 가장자리에 주의, 위험이라고 표시를 해두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개미들은 불상사를 잊고 냄새의 자취를 따라 계속 나아간다. 신호를 전달할 때 작용하는 분비성 물질 페로몬의 자취가 저쪽으로 가라고 일러주고 있다. 덤불을 가로질러 그들은 서쪽으로 계속 나아간다. 여전히 태양 광선을 기준으로 23도 벌어진 방향이다. 그들은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만 조금 휴식을 취한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돌아가지 않으려면 서둘러야만 한다. 탐험에 나섰던 개미들이 도시로 돌아오다가 적의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포위망을 뚫고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마침내 탐험 개미들이 동굴 입구를 알리는 페로몬의 자취를 찾아냈다.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 개미들은 자갈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은은한 개울물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린다. 온천이다. 샘에서는 김이 모락거리고 유황 냄새가 진하게 풍겨온다. 개미들이 샘물에 몸을 적신다. 문득 이상하게 생긴 동물 하나가 눈에 띈다. 흡사 공에 다리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 실은 풍뎅이과에 속하는 쇠똥구리가 쇠똥과 모래로 만든 공을 밀고 있는 것이다. 공 안에는 쇠똥구리의 알이 들어있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처럼 그는 자신의 세계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비탈이 내리막일 때는 공이 저절로 굴러가고 쇠똥구리가 쫓아간다. 오르막에서는 애명글면 헐떡거리며 공을 밀어 올리다가 공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시 가지러 내려가기가 다반사다. 여기서 풍뎅이과의 곤충을 만난 것은 뜻밖이다. 그것은 더 따뜻한 지대의 곤충이 아닌가. 벨록항의 개미들은 쇠똥구리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쇠똥구리의 살은 맛도 별로 없고 등껍데기는 너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미들의 왼쪽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아나더니 우툴투툴한 바위 속으로 숨어버린다. 집게벌레이다. 그것은 쇠똥구리와는 달리 맛이 좋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개미가 가장 재빠르게 사냥 동작을 취한다. 배를 목 아래로 들어 올리고 뒷다리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사격 자세를 취한다. 그런 다음 본능으로 겨냥을 하고 개미산 한 방울을 아주 멀리 쏘아보낸다. 부식제와도 같은 농도 40%의 그 액체를 맞으면 집게벌레의 몸이 갈라져 버린다. 명중이다. 집게벌레는 정통으로 개미산 벼락을 맞은 것이다. 농도 40%의 개미산은 유장 같은 밍밍한 액체가 아니다. 농도가 4%만 돼도 벌써 따끔거리게 만드는데 하물며 40%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집게벌레가 쓰러지자 개미들이 개미산에 댄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간다. 그곳에 사냥감이 많은 걸 보니 지난 가을에 탐사를 나갔던 개미들이 페로몬을 제대로 뿌려놓은 셈이다. 멋진 사냥이 될 것 같다. 개미들은 아루투아 지방의 우물처럼 물이 솟는 곳까지 깊이 파인 우물 안으로 내려간다. 생전 처음 보는 갖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개미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는다. 박쥐의 한 마리가 그들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껏 위세를 부려보지만 개미들이 개미산을 안개처럼 뿜어서 덮어버리자 달아나 버린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개미들은 그 따뜻한 동굴을 계속 탐색하면서 하얗고 자그마한 곤충의 껍질과 연초록빛 버섯 조각을 걸어모았다. 그들은 항문샘으로부터 페로몬을 방출하여 새로운 자취를 남겨놓는다. 나중에 동료들이 거기에 와서 사냥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들의 사냥구역이 서쪽 덤불 너머 그곳까지 손길을 뻗친 것이다. 식량을 잔뜩 짊어지고 귀로에 오르면서 그들은 점령지에 깃발을 꽂듯 벨록황 연방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을 두고 간다. 깃발이 펄럭이듯 그 향기가 허공에 퍼져나가면서 벨록황을 외치고 있다.